네, 인도 태평양이라는 개념이 지정학적 안보 개념으로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2007년 인도의 쿠라나라는 해군 장교에 의해서인데요. 쿠라나는 인도 태평양은 동부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연해 지역으로부터 동아시아 연해 지역까지 아우르는 지역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그는 인도와 동아시아의 해양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인도양을 통한 전략적 상호 의존 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인도 태평양이라는 용어는 사실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당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언급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사실 이미 2016년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개발회의, 티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에서 아베 총리가 기조연설을 통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일본에게 있어 인도 태평양은 오랜 기간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도 일본 외교 전체에서 진화 그리고 발전된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후 경제 중심의 일본 외교가 남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ODA 확대, 두 번째는 2000년대 전반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와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의한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 일본이 새로운 지역적 틀을 모색하고, 세 번째는 2000년대 후반 해양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생각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의 갈등은 일본에서의 해양안보 인식을 높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은 지역 전략과 더불어서 구상과 비전으로 그리고 이를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본에게 인도 태평양 지역은 전후 일본 외교의 외연 확대,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역적 틀 모색, 그리고 해양 안보에 대한 인식 강화에 따라서 외교적인 중요성과 함께 전략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진화 그리고 발전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일 간에는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서 양자 간 갈등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휘발성과 폭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일 협력을 어렵게 하고 한일 관계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역내 유일한 국가이고 양국의 근본이 되는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을 해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는 관계입니다. 가치 공유국으로서 한국과 일본은 미중 경제 심화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협력을 통해서 서로에게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전략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한일 갈등이 대립하는 현 상황에서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협력을 통한 한일 관계 발전은 양국에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일본에게 한국은 한미일 공조 속에서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일본 외교를 강화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한국에게 일본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급속한 경제 발전과 국력 신장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국가로 거듭나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책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외교가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외연을 확장하고 국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일본과의 협력이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한일 양측이 모두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인데요. 양국 외교가 어느 곳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기존까지 동북아라는 지역적 틀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한국의 국력 신장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상정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한국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북한 문제 해결,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라는 측면이 다소
소홀해지는 측면도 동시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일본 또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일본 외교에 중점으로 두면서 정작 이웃국가, 주변국들과의 관계에는 소홀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대립각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북한 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한 한국에게 있어서 이러한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의 대립 구도는 한반도의 불안정을 촉진시키는 것과 다름없지만, 이는 동시에 일본에게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결국 인도 태평양 지역을 강조하면서 북한,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문제 해결에 소홀해진다면 결국 이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그 방식의 차이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한미일 그리고 한일 협력 자체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일 협력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한일 협력도 양자 모두 쉽지 않기 때문에 외교의 선순환을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은 한국과 일본은 협력 관계이면서 동시에 경쟁 관계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같은 분야에서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경쟁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면서 협력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양자 관계를 보더라도 대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일본은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고, 일본에게도 한국은 일본의 강점 산업인 정밀화학, 첨단산업, 반도체, 부품, 소재 등의 안정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의 폭을 좀 더 넓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국가 성립의 근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영내 자유무역 질서의 기초, 즉 법, 규범, 규율 등을 만들고 다자협력의 기반을 형성하는 일을 함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한국과 일본이 같은 생각을 갖는 국가들과 함께 그 일원으로서 영내 지역 질서의 기반을 만들어 나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제3국에서의 경제 협력도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경쟁 관계에 놓여져 있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양국은 국제사회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기술과 일본의 투자 등의 협력, 한일의 투자 분담 등 실질적인 협력의 범위도 넓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러한 양국 간의 협력은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그 대상과 범위가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근간, 기본이 되는 것은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가치만을 강조할 경우에 명분은 얻을 수 있는데 실리를 얻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중국이나 북한 등의 가치가 다른 국가들과의 대립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은 결국에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분과 실리 가운데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한일 갈등이 한일 협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과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갈등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양국 간의 국민 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국민 감정이나 여론이 양국 협력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애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한국과 일본 외교라는 보다 큰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대의를 위해서 한일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즉 양국 모두에게도 큰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